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도립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은 20명가량인데요. 학생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어떻게 유출된 걸까요?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강원 도립대 레저 스포츠과를 졸업한 A씨. 최근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로부터 4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릉의 한 식당에 3개월 일용직으로 계약돼 근무 중인 것으로 나온 겁니다.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때려 들어갔는데 제가 일용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가 되어 있었던 거죠. 몇 번이나 돼 있었어요? 10번 넘게 돼 있었어요. 올해까지도. 서류상으로는 이미 20번 가까이 이곳에서 일한 것으로 나오지만 정작 A씨는 이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알렸습니다. 사흘 만에 이 같은 피해를 본 학생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013년 재학생들인데 많게는 8년 동안 20번 가까이, 적게는 한두 번 이상 해당 식당에서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군 복무 기간 중인 학생도, 학교 숙소에서 생활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운동부 학생도 해당 가게에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피해 학생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학과 관련된 일이거나 아니면은 주민번호를 필히 적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은 적어준 적이 없어가지고 개인정보를 주소랑 주민번호까지 알아간다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피해 학생들이 소득지급 명세서를 확인해 봤더니 자신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모두 9천만 원 정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피해 학생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무더기로 유출된 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전에 일했던 도립대학생을 통해 이들의 정보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학생이 내가 이러이러한 우리 해외 근로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좀 명단이 좀 필요하니 좀 해달라 이랬더니만은 그때 본인이 자필로 써갖고 왔었어요. 해당 대학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면 학생정보 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데 접속한 기록이 남아 유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학교가 그 기본적인 기초 자료를 이제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도에 보고 체계 라인이 있으니까 이미 총장까지는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게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기사 내용을 보고 한번 지상을 조사해봐라. 그리고 조사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도로 또 그 결과를 회신하게 돼 있어요. 피해 학생들은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근거지로 설립된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취항한 지 1년 만에 자본 잠식에 빠진 건데요. 양양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이강원이 양양국제공항을 근거지로 설립된 건 지난해 3월.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1월 제주 노선 첫 취항에 나선 데 이어 대만과 필리핀 등 국제 노선까지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국제선은 모두 중단됐고 지금은 양양 제주 노선 하나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240여 명의 직원들 가운데 80여 명만 남겨놓고 지난 1일부터 모두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경영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자구노력에도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10월 현재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480억 원이 모두 잠식된 상황.
최근에는 대구 경북 지역 사업체들이 플라이 강원 인수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 유일의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이 다른 지역으로 팔리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강원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 강원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하고 지역 관광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플라이 강원을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 큰 틀에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포터즈를 조직 활성화해서 우리 양양공항이 플라이 강원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을 넘어서 극복하고 그리고 강원도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어느 정도의 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20년간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었던 양양공항 활성화의 시작점인 플라이 강원이 코로나19에 의한 경영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캠핑 즐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캠핑장이 음식물 쓰레기 관리 의무를 지지 않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내 500여 개에 달하는 캠핑장 상당수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핑장 음식물 수거통이 금세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한 주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적게는 200리터에서 많을 땐 1000리터에 달합니다. 그런데 캠핑장 음식물 처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조례에도 캠핑장은 대상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200에서 25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이나 숙박업소의 경우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자로 지정됩니다. 이런 경우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사설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 계약서까지 제출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장은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아닌 관광객 이용업이기 때문에 다량 배출 사업자 관리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수 의무사항이에요. 처리하는 기준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 배출자가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이제 소규모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시장 분수가 하게끔 돼 있어요.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상황. 캠핑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설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캠핑장 특성상 이렇게 좁은 길 위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크기가 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겁니다. 평창군 봉평면의 한 캠핑장 밀집 지역, 도로 옆에 음식물 쓰레기 통이 놓여 있습니다. 인근 캠핑장에서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면 지자체가 요일을 정해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수백 리터의 음식물 처리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지자체가 마련한 방안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다각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문제는 또 단순 처리보다는 어떤 수거하기 어려운 문제, 좀 10여 년 전부터 좀 어떤 환경계획 시설들을 계획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하자 그래서 예전보다는 제도가 좀 많이 개선되는 거를 알고 개선되는 방향 쪽으로는 가고 있는데 그렇게 시기별로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들은 조금 좀 이렇게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은. 강원도 전역에 있는 캠핑장은 모두 515개. 2017년 416개에 비하면 불과 3년 사이 100개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증가하는 시장에 발맞춘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적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수도권을 뺀 지방대학 대부분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건데요. 지방대학 학생 수 감소는 신입생 미충원을 넘어 폐교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경쟁률 대폭 하락과 재학생 이탈 등 지방대학의 현실을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는 지방대학 중에서도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곳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모집의 평균 경쟁률은 5.39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시 모집의 지원을 최대 6곳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달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건 강원도만이 아닙니다. 2021학년도 수시 경쟁률이 6대 1을 넘지 못한 대학은 전국 106곳으로 지난해보다 20곳이나 늘었습니다. 경북이 15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기 10곳, 전남 9곳 순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훨씬 더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경쟁률은 서울권이 14.7대 1, 수도권 10.5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5.6대 1에 그쳤습니다. 안정적인 진로가 보장돼 인기를 누렸던 교육대학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춘천교대 수시 경쟁률은 5.87대 1로 지난해 9.42대 1을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진주교대도 지난해 7대 1에서 올해 5.78대 1로 떨어지는 등 지방 소재 교대들의 경쟁률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학력 인구, 즉 수험생 수의 감소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2021학년도 전국 대학 모집 정원은 48만 800여 명, 수능 지원자는 49만 3천여 명입니다. 최근 3년간 수능 평균 응시율이 89%였던 점을 감안하면 모집 인원보다 수험생이 적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3년 뒤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대학 3곳 중 한 곳이 신입생 모집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방대학 중 충원율이 95%를 넘는 학교는 한 곳도 없는 등 지방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살짝의 재정의 거의 99%가 학생 등록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은 서서히 하나둘 이렇게 소멸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입생 미충원 문제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이탈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 자료에 따르면 자퇴와 미복학 등으로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수도권은 3.3%인 반면 제주도가 8%를 넘는 등 지방대학의 평균은 5%를 넘었습니다. 특히 경북대는 최근 5년간 자퇴생이 3,000명에 달했고 부산대와 전북대, 경상대 등도 1,500명이 넘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찾아 재수와 반수, 편입 등을 선택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래도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수도권에는 이제 그런 대학 자체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같은 게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이 학교의 네임밸류보다는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으셨고요. 취업난과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다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입니다. 현실화된 지방 대학의 위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동해안 지역이 또다시 해안 침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적 요인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더욱이 해안가 일대에서 각종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구조물들이 들어서면서 해안 침식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태풍 마이삭 북상 당시 강릉 안목 해변. 강한 바람과 거대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돌풍과 파도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강릉 지역 해변 곳곳이 깎여나갔습니다. 동해안에서 해안 침식이 매우 심각한 소돌해변은 모래사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백사장이 평균 5m가량 유지됐지만 최근에는 바닷물이 바로 해안 옹벽까지 들이치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 해변 남쪽 역시 해안 침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당초 완만한 모래 사정이었지만 급격하게 모래가 깎여나가면서 성인 키보다 높은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르던 산책로는 지반이 유실된 데다 난간도 없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해안 해안 침식 문제는 심각한 단계입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결과 강원 도내 해변 41곳 중 절반인 21곳이 침식 우려 단계인 C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침식 문제가 이게 이제 요새 너무 막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나타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해수부한테만 맡기면 안 되고 여기 뭐 행안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협력해서 이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강릉 주문진 향후와 사천진, 사근진 해변은 연안 침식 C등급의 해안인데 최근 침식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영진 같은 경우에 옛날에 거기 전부 다 사고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안 도로를 만들고 나갔고 계속 침식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안 정비 사업이 그 수백억이 들어가게 되고. 지자체도 연안 침식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는 이제 국비를 좀 받아서 순포 지역에 14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 호환해서 침식 방지 사업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저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강원도라든지 해서 이제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해안가 침식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권 유일의 보훈복지시설이 12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보훈 대상자의 노후를 위해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훈요양원이 없어 타 지역을 전전했던 도내 보훈 대상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원주 보훈요양원.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해 다음 달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원주 보훈요양원은 전국 7번째로 건립되며 강원도에서는 유일합니다. 2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까지 국가유공자와 유족, 배우자 등 300여 명이 입소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심의를 거쳐 입소자를 최종 선정한 뒤 대상자는 오는 12월부터 이곳 요양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전국 보훈요양원 중 최초로 치매 전담실이 설치되고 물리치료실과 심리안정치료실 등이 들어섭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내 시군과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 원주 소방서, 원주 기독병원 등이 가까이에 있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시설 자체가 병원하고 좀 구분해서 집처럼 느낄 수 있게끔 모든 상도대라든가 침대, 모든 디자인 설계들이 개별성에 입각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보훈병원이나 요양원이 없어 수원과 남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했던 도내 보훈 대상자들. 이들은 이번 보훈 요양원 건립을 통해 요양 서비스 혜택과 노후복지 서비스가 좀 더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양원보다도 그 복지사 있죠. 복지사가 5명, 요양사가 8명, 간호사가 4명. 이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설에 또 좋은 그 간호사 또 이런 복지사들을 통해서 받게 되니까 양질의 그 효과가 기대가 많이 되는 거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평균 연령은 74.6세. 고령의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전문 요양 서비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보훈요양원 건립을 계기로 의사가 상주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보훈병원도 강원도에 건립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